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MNASNet Platform Aware Neural Architecture Search for Mobile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뉴럴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논문의 저자로는 모바일넷 V1, V2에 참여했었던 구글 브레인 연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AutoML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자 그대로 자동화된 머신러닝을 뜻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근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빅데이터나 GPU와 같은 강력한 하드웨어를 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딥러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ML 전문가들이 설계한 모델 디자인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딥러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텐서플로우 서밋에서 구글의 제프 딘이 제안한 것은 지금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이용해서 ML 전문가들이 하던 일들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외에도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줄임으로써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글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AutoML 분야에서 구글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출판을 했고 대표적으로 뉴럴 아키텍처 서치 아니면 뉴럴 옵티마이저 서치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 PRCB에서도 다뤄졌던 논문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논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해당 논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논문을 읽기 전에 그냥 AutoML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하는 문제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를 잘 푸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싶다면 모든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네트워크를 고르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네트워크를 다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나스라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망한 아키텍처를 샘플링하는 컨트롤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적당히 괜찮은 아키텍처를 샘플링을 하고 이 샘플링된 아키텍처를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 얻은 최종 정확도를 리워드로 삼아서 강화학습 방식으로 RNN 기반의 컨트롤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칠수록 컨트롤러가 더 좋은, 더 유망한 아키텍처를 샘플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뽑은 아키텍처가 사람이 만든 아키텍처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AutoMLU 논문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로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정확도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래도 CNN이나 RNN으로 푸는 문제들에서 인간들이 만든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엠나스의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바일 환경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실제 폰에서 얼마나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은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퍼런스 스피드까지 고려하는 AutoML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까지의 이 레이턴시를 평가하는 방법이 플롭스나 이제 맥 같이 구체적인 하드웨어 오퍼레이션을 몇 번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삼았는데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플롭스나 맥이 부정확한 프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텐서플로우 오피셜 리파지토리에서 가져온 테이블인데 이제 모바일넷 V2의 각 베리에이션의 연산 횟수가 몇 번인지 그리고 실제 폰에서 몇 번 돌렸는지인데요. 당연히
연산 횟수가 적을수록 인퍼런스 속도가 빨라지긴 합니다. 뭐 그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뭐 플롭스가 낮아질수록 실제 폰에서의 레이턴시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플롭스가 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레이턴시도 반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플롭스 대비 레이턴시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모든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값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플롭스나 맥이 실제 폰에서의 레이턴시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런 불일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턴시를 플롭스나 아니면 맥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폰에서의 인퍼런스를 통한 그 벤치마크를 통한 레이턴시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구글 픽셀2에서 자기들이 샘플링한 네트워크의 벤치마크의 결과를 레이턴시 정보를 활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 논문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RNN 기반의 컨트롤러가 아키텍처를 샘플링하게 되고 이 샘플링된 아키텍처를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최종 정확도를 리워드로 삼아서 강화학습 기반의 학습 방법으로 이 RNN 컨트롤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리워드를 어떻게 주느냐인데요. 근데 뭐 지금까지의 논문은 리워드를 애큐러시만 정확도로만 줬는데 이 논문에서는 레이턴시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네, 리워드를 정확도와 레이턴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레이턴시를 뭐 t 밀리세컨드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 레이턴시가 t 밀리세컨드인 모델 안에서 이렇게 어퍼 바운드를 t 밀리세컨드로 주고 이 모델 안에서 애큐러시가 제일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정한 리워드로는 파레토 옵티머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리워드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리워드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정확도와 레이턴시를 같이 고려한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잠깐 살펴보면 이 리워드에서 정확도가 높을수록 이 리워드의 총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레이턴시 같은 부분은 레이턴시가 커질수록 이 W가 음수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커질수록 이 전체 리워드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W도 이제 알파랑 베타로 나누어서 우리가 원하는 t 밀리세컨드보다 빠른 경우에, 그러니까 모델이 t 밀리세컨드보다 빠른 경우에는 알파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고 t 밀리세컨드보다 느린 경우에는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과 다른 점은 뭐 기존 논문에서는 애큐러시만 사용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폰에서 얻은 이 레이턴시 정보를 리워드에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멀티 오브젝티브 리워드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 저자들이 이런 리워드를 사용을 했는데 이 W를 알파 베타로 나누었을 때 이 알파 베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실험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알파는 0,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요. 뭐 이 저자들이 80ms를 본인들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80ms보다 모델이 빠른 경우에는 그 레이턴시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파를 0으로 뒀고요. 뭐 80ms보다 느린 모델에 대해서는 베타를 마이너스 1로 둠으로써 페널티를 강력하게 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알파 베타를 모두 마이너스 0.07로 했을 때인데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왜 마이너스 0.07로 했냐면 이 논문의 저자들이 모바일넷 V1, V2에 참여했었던 그런 연구진들인데 본인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 레이턴시가 2배로 될수록, 그러니까 2배 느려질수록 정확도가 5% 정도씩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들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알파 베타를 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이 단순하게 알파는 0, 베타는 마이너스 1로 한 것보다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0.07로 한 것이 더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 이 논문에서 모든 실험은 이 아래의 조합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서치 스페이스 디자인인데요. 뭐 오토MLU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인데, 뭐 이전의 논문들은 서치 스페이스를 굉장히 자유롭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서치 스페이스를 디자인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 본인들의 모바일넷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블럭이 7개라고 정의를 했고요. 뭐 실제로 모바일넷 V1, V2에서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제 각 블럭 안에서도 각 블럭이 이제 여러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블럭 안에서의 레이어는 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이어를 하나 정하고 이 레이어를 몇 개 쓸 건지를 이제 서치 스페이스에서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레이어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오퍼레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의 서치 스페이스는 이 레이어를 이 오른쪽의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과 이렇게 정의된 레이어를 한 블럭 안에서 몇 개를 사용할지인지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논문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논문에서는 이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 자유롭기 때문에 뭐 되게 다양한 레이어들의 구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나스 논문에서는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블럭에, 그러니까 한 셀이 거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이런 형태와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뭐 플렉서빌리티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뭐 학습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자들이 이 엠나스넷을 통해서 실험한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옵젝트 디텍션 문제이고요.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그 트레이닝 할 때 다른 논문들과 다른 점은 이 빨간색 박스이고, 이제 이 빨간색 박스에 해당하는 것이 그 구글 픽셀 2에서 이 각 샘플링된 모델을 벤치마크를 하고 그 벤치마크한 레이턴시 정보를 이 리워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당연히 모바일넷 V2와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뭐 당연히 엠나스넷으로 샘플링된 아키텍처가 모바일넷 V2보다 뭐 정확도 면에서 월등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같은 레이턴시, 같은 수행 속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엠나스넷이 뭐 2% 정도 이미지넷에서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 이제 똑같은 정확도라고 하면은 엠나스넷으로 샘플링된 아키텍처가 거의 50%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엠나스넷으로 샘플링된 아키텍처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엠나스넷이 애큐러시뿐만이 아니라 레이턴시에서도 강점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사람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면은 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컨볼루션 대신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뭐 연산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점과 차이점은 오바이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 딥러닝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바이오 컨볼루션 리세티브 필드가 3x3 컨볼루션 2개 쓴 것과 같은데 3x3을 2개 쓴 것이 더 연산량이 작기 때문에 오바이오 하나보다 3x3을 2개 쓴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서도 같은 이유로 3x3 2개가 오바이오와 뭐 리스티브 필드는 같겠지만 연산량 측면에서는
그 데스와이즈 컨볼루션인 경우에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3x3 두 개가 오바이오보다 더 느리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엠나스넷도 오바이오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엠나스넷이 샘플링한 블럭을 살펴보면 이 빨간색은 모바일넷 V2에서 뭐 베이스 블럭으로 사용하는 구조고, 이 아래는 모바일넷 V1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블럭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엠나스넷의 오토ML 방식이 이전에 여러 ML 연구자들이 밝혀낸 모바일넷 V1, V2 블럭들을 샘플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실험한 것은 과연 이런 블럭들을 섞은 것과 이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의 뭐 정확도나 레이턴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 이 각 블럭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을 때 학습했을 때보다 이런 여러 블럭들을 섞어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뭐 정확도나 레이턴시 측면에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모바일넷 1, 2는 거의 동일하게 생긴 블럭들을 여러 개 쌓아서 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블럭들을 섞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트레이닝을 해본 것인데, 뭐 논문이랑 똑같은 정확도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뭐 탑 1이나 탑 5에서 모바일넷 V2보다 엠나스넷의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트레이닝 스킴을 써서 학습을 해보면 74%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에서도 뭐 정확도나 레이턴시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모바일 환경에 맞는 OTMR을 적용한 것인데, 그 모바일 환경에 맞게 레이턴시를 고려하기 위해서 리워드의 정확도와 레이턴시를 같이 반영한 그런 리워드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 레이턴시를 뭐 플롭스나 맥 같은 매트릭이 아니라 실제 폰에서의 벤치마크를 통한 레이턴시를 활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시 아까 나왔던 슬라이드로 돌아가자면 뭐 제프 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100배 많은 컴퓨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뭐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보자면 뭐 사람들이 설계한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AutoML 방식의 디자인, 뭐 학습 방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만족하고 애큐러시가 좋게 나오면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Y축이 저 애큐러시 곱하기 저 뒤에 레이턴시를 한 거를 말하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레이턴시가 증가하는데 애큐러시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평평하게 되는지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이쪽 부분이요? 네. 거기는 지금 네, 알파가 0이니까 뒤에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 네, 애큐러시만 맞아요.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애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저긴 애큐러시를 더 이상 맥시마이즈, 저 한 0부터 80ms까지는 왜 애큐러시가 동일하게 나오는 건지. 아, 저희 지금 애큐러시를 고정하고 하는 건가요? 제가 그래프를 잘못 보고 이해하고 있나? 아마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네, 들려요. 네. 애큐러시가 고정돼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ACCM이 제- 0.5라고, 저 포인트가 0.5라는 거구나. 네네네, 저 포인트가 0.5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 네, SNUAI에서 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네. 이해하기로는 그 알파 0이랑 베타를 마이너스 찔러줬을 때는
그 아까 그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처럼 뭔가 네. 하드하게 그 80을 넘어서는 순간 엄청나게 센 그 하드한 constraint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네. 그 맥시마이징 저거를 맥시마이징 할 때 사실상 이제 accuracy가 저렇게 팍 떨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그 페널티가 확 세게 걸린다는 걸 이해를 근데 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네. 베타를 너무 크게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베타 저기도 0.07로 하면은 네.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극단적으로 해놓고서 뭔가 안 좋다라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저는 일단 저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베타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알파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야기로는 이거의 목적이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드한 컨스트레인트를 줬을 때는 그 보통은 이제 맥시마이징 할 때 그냥 그럼 그 타겟 T로 거의 확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액큐러시를 맥시마이징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파레토 그 커브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액큐러시에 따른 액큐러시랑 레이턴시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쭉쭉쭉 모아봤을 때 그게 솔루션이 여러 개 셋이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냥 하나의 점만 찾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여러 점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레이턴시에 대한 너무 하드한 컨스트레인트 주지 말고 약간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 주어보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스터디 할 때도 되게 다른 분들이 엄청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파레토 옵티멀이 사실상 아닌 것 같다고 다들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이게 알파 베타에 따른 사실상 알파 베타에 그냥 액큐러시랑 레이턴시의 그 웨이트를 찾는 거지 알파 베타를 통한 그거 알파 베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엄청 이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말을 좀 횡설수설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론은 그냥 하드한 컨스트레인트 대신 소프트한 컨스트레인트를 줘가지고 타겟 레이턴시보다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레이턴시를 찾아보자, 약간 이런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조금 연결된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레이턴시를 썼을 때 하드 레이턴시 쓴 거보다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지 논문에 멘션이 있나요? 특별히 뭐 퍼포먼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아마 그 뭐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위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랑 아래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뭐 각자 샘플링을 한 다음에 뭐 액큐러시나 레이턴시를 비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민구님이 또 질문을 하나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미팅이 끝난 건 줄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뭐 멘션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그러니까 엔나스넷을 학습을 할 때 기존의 그 나스류 논문들의 뭐 학습 방법을 썼다고 레퍼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나스넷 논문만 레퍼를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 논문을 레퍼를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적용했는지는 아마 제가 확인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논문들 중에 뭐 일정 조합을 선택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그 비슷한 질문인데 그 앞에 네. 어떤 블럭 안의 구조를 네. 찾는
서치 스페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저렇게 이제 지금 컴보 옵션이랑 커널 사이즈, 스킵옵, 필터 사이즈, 네. 노멀 레이어스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찾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네. 2-1에 있는 거는 그냥 3 곱하기 3 컨볼루션만 하고 네. 4-1에는 컨볼루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레이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산이 이런 그냥 단일 오퍼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그 모바일넷 V2에서 썼던 것 같은데, 뭐 인버티드 레시듀얼 블럭이라고 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몇 가지의 조합들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오퍼레이션이나 필터 사이즈를 네,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모바일넷이랑 똑같은 구조를 그냥 네, 컴퓨터 학습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네. 아예 선택지에 모바일넷에서 사용됐던 모바일넷 V1에서 썼던 거나 V2에서 쓰는 기본 블럭 모듈들이 선택지에 있었기 때문에 저걸 골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 읽다 뭐, 보면은 그 저자들이 거의 그 답을 정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 아주 좀 모바일넷 V2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논문을 네. 자꾸 좀 디스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서치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는 네, 제가 논문을 다 읽어보질 않아서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모바일에서 사용된 구조는 옆에 서치 스페이스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단 원바이원 컨버전도 없잖아요. 커널 사이즈. 아,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지금 서치 스페이스가 그러면은 총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뭐뭐뭐가 있는지 전체가 뭔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스탠다드 컨볼루션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조합된 형태의 어떤 모바일에 사용된 저런 조합을 쓸 수도 있고, 이렇다면은 그럼 그걸 다 합친 전체가 뭔지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전에 나스나 뭐 나스넷이나 이나스나 이런 거에선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나와 아, 네, 있었거든요. 정리가 잘 네. 되어 있고. 그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저도 이거 읽어봤을 때 되게 리미테이션이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딱 세 가지거든요. 그냥 레귤러 컨볼루션이랑 모바일넷 버전 1에서 쓴 거 하나랑 버전 네, 2에서 쓴 거 하나 이렇게 세 네, 가지고 네, 사실 그거를 그냥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뭐 블락이 있는데 그 레고 세 개 가지고 그냥 짬뽕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스마트하게 어떻게 짬뽕 해볼까 해서 그냥 엔나스넷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락도 그 하나 안에서 되게 그 플렉서빌리티가 엄청 떨어지고 뭐 그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제 팩토라이즈 하이라이커 서치 스페이스라고 해서 서치 스페이스가 엄청 리미티드 돼서 좀 더 찾기가 쉽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만큼 덜 플렉시블하고 그냥 이미 있었던 논문들을 그냥 이제 그냥 잘 짬뽕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도 그냥 3x3이랑 5x5 저거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이제 읽고 나서는 좀 그렇게 좋은 논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 논문 자체가 기존에는 GPU에서 잘 돌아가면 폰에서도 빨리 돌아갈 거라는 가정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어떤 게 폰에서 빨리 도는지 찾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폰에서의 레이턴시는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혹시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놓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방식의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샘플링 될 때마다 뭐 구글 픽셀 2를 뭐 서버에 엄청 연결을 해서 뭐 실시간으로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이게 뭐 다른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치 스페이스가 되게 작아서 웬만한 그 모든 조합들을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치 스페이스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턴시를 어디 뭐 DB나 이런 데서 저장해 놓고 그냥 그거를 가져다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실험의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긴 한데 논문에는 레이턴시를 어떻게 가져와서 반영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을 레이턴시가 때, 네. 트레이닝 타임일 때 레이턴시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인퍼런스. 네, 인퍼런스, 인퍼런스 폰에서의 타임일 인퍼런스 때 타임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GPU 서버로 트레이닝을 다 돌린 다음에 모델을 프리즈 해가지고 픽셀폰으로 인퍼런스를 돌린 다음에 실제로 그때 걸린 레이턴시를 이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논문에는 분명히 이제 픽셀폰에서 인퍼런스를 해서 그때의 레이턴시라고는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인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그냥 재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그런 시간을 출력해주는 걸 집어넣으면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이제 비교를 위해서는 사실 여기 이제 픽셀폰에 있는 픽셀2에 있는 CPU를 가지고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모바일이라고 해도 요새는 CPU로는 이제는 잘 안 돌리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폰에도 뉴럴 엔진 이런 게 있고 뭐 아마 조만간에 갤럭시에도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뭐 픽셀폰도 마찬가지고 어떤 스마트폰 같은 데서 딥러닝 돌릴 때 이게 CPU나 GPU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전용 머신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델에만 디펜던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델이 하나로 고정되면 레이턴시가 네. 그거에 뭐 약간씩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베리에이션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모델에 디펜던시가 있다. 모델이 결정되면 레이턴시도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전용 머신으로 가면은 그게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뭐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뭐 모르겠어요. 효용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레이턴시만 리워드로 줘가지고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레이턴시를 매저할 때 그 네.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만 하나요? 아니면 되게 여러 개 같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모바일 폰이 있어도 레이턴시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에버리지를 내서 계산하는 거예요? 보통은 에버리지를 하죠. 네. 제가 아는 안에서는. 네, 저도 제 생각에도 에버리지를 할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픽셀폰 하나로,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로 고정은 했다고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아마 그거에서 그냥 에버리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긴 하지만 논문에서는 딱히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택미님 읽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CPU 타임만 계산할 게 아니라 뉴럴 프로세서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실제로 모바일에서 구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막 DSP에 뭐 오프로드 하기도 하고, 막 DSP랑 CPU랑 그다음에 GPU랑 막 동시에 쓰기도 하고, 막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실제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모바일을 실제로 개발을 해보면, 그러니까 프로세싱 타임도 타임인데, 그거는 굉장히 크게 진짜 한 몇 배씩 차이 날 때도 있어요.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갖고 그거는 사실은 확 줄이는 건 이제 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되게 다른데, 제 중요하게 보는 게 보니까 실제로는 메모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모바일에서는 특히나 네. 특히나 또 더 인베디드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타임은 어떤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 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은 미리 계산해서 메모리에 많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 많이 찾으면은 더 빨리 막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메모리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 워킹 메모리랑 그 스태틱 메모리를 어떻게 잡는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사실은 또 메모리 사이즈에 관한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리워드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지 이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사이즈가 결국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드웨어적으로 가면은 CPU가 있고, 그 바깥에 보통 칩 바깥에 이제 D램이라고 불리는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우리가 필요한 웨이트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거기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액세스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당연히 밖에 있는 메모리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사실은 여기서는 레이턴시만 덕목으로 삼지만 모바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파워 소모를 얼마나 하느냐도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 메모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파워를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 전용 머신을 만드는 사람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얼마나 잘 리유즈를 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돌려놓을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 레이턴시에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레이턴시 안에 메모리를 얼마나 액세스하는지, 액세스를 많이 하면 레이턴시가 길게 나올 거고, 조금 하면 적게 나올 건데, 그 레이턴시 하나로 그 모든 거를 다 함축해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전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 엠넷넷을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FPGA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DSP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진짜 전형적인 뭐 자기네 그 칩셋에 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기 이 논문이요? 뭐 네. 논문도 좋고 아니면 지금 하는 것도 좋고. 네, 논문에서는 구글 픽셀 2 위에서 벤치마크를 하는데, 아마도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라고 그 모바일용 텐서플로우에 이제 벤치마크 툴이 있는데, 그걸 돌려서 레이턴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모바일 회사들에서 쓰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게 벤치마크. 네. 픽셀 2 아마 폰에, 생 CPU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픽셀 네, 2 CPU. 안에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라고 하는 칩이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 칩이 있고, 그 안에 CPU가 또 있어요. 그 SoC 안에. 지금은 그 CPU로 돌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 GPU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잘 짜면은 그 GPU로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논문에서는 CPU를 돌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다 같은 조건이면은 레이턴시를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주제가 살짝 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여기서 썼던 이제 모바일넷 버전 2에서 썼던 그 블락 자체가, 이제 그쪽 논문을 보면 자기네들 말로는 이제 메모리 에피션트 인퍼런스라고 해서 나름 뭐 메모리를 좀 고려해서 그거를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거는 좀 더 읽어보고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넷 버전 2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에피션트하게 저 블락, 네, 지금 보여주시는 네, 네. 블락에서
3x3의 그 리듀저 블럭이 있는 거, 네, D 쪽을 네. 모바일 버전 2에서는 계속 저것만 썼는데, 저게 이제 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메모리 이피션트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원바이원을 펼쳤다가 다시 원바이원으로 피처 엄청 늘렸다가 이제 줄어드는 거 구조로 알고 있는데, 저게 어떤 식으로 메모리 이피션트한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모바일 버전 2의 논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저희 너무 흥미로운 논의라 끊기 아깝긴 한데 지금 이미 시간이 50분이 돼가고 있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게 근데 무료 버전 쓰시는 거 맞죠? 아닌가요? 근데 제가 뭐 무슨 뭐 쿠폰 같은 게 왔다면서 이게 연장이 된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처음이라서 그런가? 네, 저도 자세히는 마지막으로 모르겠는데.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좀 브로드하게 그 피규어 7이 이거 지금 띄워져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AutoML이 잘 되고 이 모델을 좀 잘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실제로 뭐 GPU 리소스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걸 실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런 AutoML을 네네. 돌릴 수는 없는데 개인이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듈 같은 거 상당히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 모듈을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좀 리소스가 많은 어떤 그런 컴퓨터로 그 서치 스페이스 넓게 해서 이걸 돌리고 조금 더 그 리소스가 적더라도 좀 그 서치 스페이스 서치 스페이스가 좀 줄어든다면은 충분히 뭐 돌릴 수 있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요즘 AutoML 논문 중에 그 한 분야는 그런 학습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나왔던 논문은 막 GPU를 3만 시간인가? 4만 시간 하나 써야지 아키텍처가 하나 나오는데,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나온 논문들은 뭐 GPU 한 몇십 시간 정도 쓰면 아키텍처가 나오는 뭐 그런 방향도 있어서요. 그 아마, 네, 제가 발표했었던 그 이나스 논문이 약간 그런 컨셉으로 네. 나온 건데요. 이나스 논문은 1080 Ti로 맥시멈 시간이 16시간이거든요. GPU 하나로. 물론 하나로요? 저도 해보지 않아. 이런 거 같이 모바일에 레이턴시까지 주려면 뭔가 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모바일 타겟, 네네. 이런 레이턴시 없이 그냥 퍼포먼스만 놓고 하는 거는 그쪽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개인이 하기에는 제 생각엔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이 논문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도 이 엠나스넷이 뭐 GPU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거는 혹시 네. 있나요? 논문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그러면 좀 모듈 단위로 좀 가져와서 조합해서 쓰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각 블럭을 가져다가요? 네, 그냥 이걸 이제 이게 가장 최적인데 그래서 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근데 실제로 나스 통해서 나온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이게 네, 되게 그렇죠. 그 나스 처음 나온 논문에 보면은 레지듀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연결돼 있는데 결국 네, 뭐, 그것들을 이런 식도 마찬가지고 예. 엄청 그리고 복잡해서 여기서 예. 어떤 결론을 내릴 수 거기서 있을지 참 의미를 어렵죠. 네.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이런 걸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사람 써서 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구글 클라우드 들어와서 이런 거 하나 돌려라 나중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 네, 낼게 그렇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인이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 구글 들어와서 데이터 넣고 돌려라 이런 거라서
질문하신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살짝 네, 회의가 있긴 하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